축복을 많이 받은 복 많은 명리가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장소에 깃발 걸고 저희 어머니 논리는 야 한장소에 10년 20년 깃발 걸고 있으면 손님 와 뭐 이제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저의 한 30년 선배시잖아요. 명리 선배. 네, 근데 요즘 시대는 이 유튜브라는 아주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뭐 다양한 그 비대면 기구들이 나오면서 비대면 도구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거의 뭐 반쯤 강제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뭐 줌이라고 하는 어떤 화상 통신으로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이메일 상담으로. 근데 저는 예전에 저도 카카오 상담과 이메일 상담을 했는데 얼굴이나 목소리를 안 들으면 도무지 영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명 중에 1명은 기가 막히게 머리에서 그냥 영빨이 쫙 나오는데 나머지 4명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유 만나서 하든지 목소리를 듣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상담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한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지 않고는 사주만 봐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거는 잘못하면 엉뚱한 허벅지 벅벅 긁는 상황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수 있다. 명리를 공부하기 전까지 명리가 어설플 때는 엄청 자신감이 있었는데 내가 명리의 비밀을 전부 과학적으로 파헤쳐서 내 털끝만큼은 다 차이를 밝혀내겠다 하고 있는데 명리를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신의 세계를 너무 오만하게 접근을 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의 여정을 존중해야 되고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서 상담하자. 그냥 사주만 보고 넌 말이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 이거 사주 잘못됐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훈계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5살짜리 꼬맹이가 40살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엄마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오늘은 자꾸 풀떼기만 나오는 거야. 왜 고기가 없어.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오빠한테만 고기 주고 나한테 고기 안 주고 있지. 엄마 내 엄마 맞아. 뭐 이러고 있으면 40살 먹은 어머니가 아휴 참 웃기는 짬뽕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알았어 고기 차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신이 짠 운명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좋다 나쁘다라고 감히 나불댈 수 있는가? 이거는 마치 5살 꼬맹이가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6살 꼬맹이가 거들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아니야 착한 5살이 있었어. 엄마는 날 사랑하니까 다 나를 위해서 차려주신 밥상이야 라고 했는데 삐뚤어진 6살이 옆에서 아니야 네 엄마는 실은 오빠만 사랑해. 아들만 사랑해. 이거 오빠가 먹고 남은 거 너한테 차려준 거야. 이 밥상 잘못됐어. 넌 망했어. 버렸어. 고기가 없지? 이거 봐. 오행 불균형이 온 거야. 원래 5개 다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잖아. 너 아침에는 국도 없었지? 너 국 없어서 목 맥혔지? 다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너 이번에 죗값 치르려고 지금 이 밥 먹고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악마의 유혹이죠. 이렇게 되면 악마의 유혹. 여러분들은 명리 상담을 할 때 악마의 속삭임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일명 악마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이 5살 꼬맹이 옆에서 6살 꼬맹이가 이간질하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적어도 6살 꼬맹이가 되지 말고 한 15살 중학생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15살 중학생. 야 엄마가 차려준 거 군소리 말고 먹어. 무슨 반찬 투정이야. 나도 말이지 어릴 때 초콜릿만 먹다가 지금 이빨 썩어가지고 내가 치과에 2달에 한 번씩 가서 저 이빨에 구멍 뚫은 거 치료하는데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야 그리고 엄마가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하면 좀 보지 마. 나 지금 안경 쓴 거 안 보여. 너도 동태눈깔 되고 싶어? 적어도 15살 정도가 되면은 어른과 꼬맹이 사이에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될 수 있겠지. 물론 뭐 15살도 삐뚤어진 15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상담가는 5살 옆에서 이간질하는 6살짜리 불평불만 많은 꼬마가 되면 안 되고 15살의 마음, 부모의 마음도 좀 이해하면서 꼬맹이의 마음도 이해하는 내가 커보니 알겠더라.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이 2번째 시간 특강의 내용은요. 제목이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나의 잣대로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지 말자. 물론 좋다 나쁘다 뭐 재물적 관점에서 좋고 명예적 관점에서는 나쁘네요. 뭐 사회적 명예가 회복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드립다 나빠 넌 부모보고 없어. 특히나 제가 되게 거부감 느끼는 게 일주론 공부할 때
그냥 다짜고짜 이 일주는 남편 복이 없다. 뭐 자녀 복이 없다. 뭐 돈 복이 없다. 부모 복이 없다. 아니 어떻게 사주 8글자를 다 열어보지도 않고 일주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좀 답답한 경우면. 자, 생각을 해봐요. 아인슈타인이 천재과학자로 살다가 다시 태어났어. 아인슈타인한테 옥황상제가 그래 이번에 새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해보고 싶니? 어떻게 계속 수학 공부할 거니? 과학자로 남을 거니? 그랬더니 아유 제가 지난 생활에 수학 과학 다 공부했고요. 아우 이제 진절머리 나요. 나도 연애도 좀 해보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내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싶어요. 알았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음 생을 설정을 할 때 이 사주는 다 자기가 짜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가 내가 신적 존재였을 때 짜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짠 거지 랜덤하게 재수없게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만약 다시 태어나봐. 내 생각에는 아인슈타인은 거기다가 식상을 잔뜩 넣어가지고 올 것 같아. 그리고 관성 빼버리고 아마 인성도 뺄 거야. 무슨 공부를 또 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환생을 했어. 근데 봤더니 인성도 없고 관성도 없고 뭐 식재로 다 돼 있어. 뭐 그 비겁과 섞여서 그러니까 비겁하고 신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겠다라는 계획표예요. 그걸 보고 인성이 없으니 멍청하고 무식하고 관성이 없으니 천방지축의 지멋대로고 식상이 많으니 이 일 저 일 하러 다닐 거니까 나쁜 사주. 너는 공부 못해. 모르잖아. 그 전생에 아인슈타인이었는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저는 연월에 재생관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범생이었어요, 제가. 저는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나는 저 관인 다 빼버리고 다 식재료만 깔아버리고 올 거야, 난. 그래서 난 15살에 담배 필 거고 18살에 막 사창가도 다닐 거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세상 여자 다 만나볼 거고 나는 진짜 다 하고 살고 싶어. 내가 왜 고3 때 총학생회 바른생활부장에 교회에서는 뭐 학생부 회장에 청년부 회장에 주일학교 교사에 최우수 주일학교 교사상 타고 학교에서는 뭐 최우수 모범상 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 삶이 동경될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동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식재로만 도배돼 있고 관인이 없다고 해서 이런 무식한 놈, 이러면 곤란하다면 그 사주의 여정을 모르잖아. 모르는 거니까. 어떤 대학생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은 이제 학과를 정하고 나면은 거기 필수 과목과 기타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번 학기에는 무슨 과목 할 거야. 자, 해봐. 어떤 대학생이 이번 학기에 커리큘럼을 짰는데 수학을 뺐어. 그럼 걔는 수학 못하는 애일까? 뭐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안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수학을 너무 잘해서 안 하거나 수학이 필요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어. 그것만 가지고 걔는 걔 스케줄표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으니까 걔는 수학 못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다시 태어나면은 수학자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물론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막 과학자로 성장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면은 더 가열차게 과학이나 뭐 수학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는 아까 그 사도세자처럼 식상으로 몰빵돼 있다가 이제 관성으로 태세전환을 하는 중간 과도기의 삶을 사는 경우에는 식상의 끼도 갖고 있고 관인의 명예도 갖고 있는 사주잖아요. 그럼 뭐야? 인생 전반부에는 식상으로 짜릿하게 놀아보고 인생 후반부에는 관인의 의젓한 왕이 되라는 뜻이잖아. 근데 그만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초장에 가셨잖아.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렇죠? 뭐 나쁜 사주, 좋은 사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자, 사주명리학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 기초튼튼반과 기초심화반 사이에 지금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심화반에서는 12운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할 건데요. 12운성을 공부하면서 저하고 같이 다양한 차트를 함께 공부하는 법을 배울 건데 오늘 이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려 볼게요. 이게 12운성법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런 게 일명 인성과 재성이 적절한 콜라보를 가지고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애매몽롱한 학문을 재성으로 딱 분류, 핵심 요약, 뭐 이런 거, 핵심 정리, 요점 파악,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재성으로 딱 하는 거죠. 우리 원래 공부 방법은 크게 재성적 방법과 인성적 방법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는데 재성적 방법은 컴퓨터 같은 방법, 알파고식 수업법, 데이터 확보, 핵심 요약 정리, 뭐 이런 것들. 보통 요즘 나오는 참고서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핵심 요약한 아이템, 쪽집게 도사처럼 정답만 다 찍어내. 자, 핵심을 파악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재성적, 그래서 분류 잘 돼 있고, 정리 잘 돼 있고, 표 한 장으로 그냥 싹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재성적 방법. 인성적 방법이라는 거는 소스와 같은 거죠. 그럼 인성이 많고 재성으로 정리하면 괜찮죠. 인성이 없고 재성으로만 돼 있으면은 원리에는 관심 없고 결과만 관심 있다가 되는 거고. 인성이 많고 재성이 부족하면은 원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종합 분류가 잘 안 된다. 한 번에 탁탁 안 된다 같은 좀 느낌 같은 거예요. 자, 요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12운성을 그냥 그래프 한 장으로 표시를 해버리는 것과 같은데 이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칼라로 색깔을 넣었는데요. 저하고 이제 12운성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요 표를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에너지가 크게 네 가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임, 개 라인 검은색으로 표현했고요. 병, 무, 을 라인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갑, 개가 같은 에너지 운동성을 가집니다. 흥망성쇠가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경, 기, 정이 또 비슷한 에너지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2운성법을 대입해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은 임, 개, 검은색, 병, 무, 을 대표는 요 앞에 있는 글자예요. 임, 개, 임수가 대표고 수에너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뒤에 신금이 쫓아가고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병물은 병화가 대표고 뒤에 무토와 을목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 갑, 개라고 하는 에너지는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했죠. 목에너지, 양간 목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개수가 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개는 흥망성쇠가 같아요. 병무, 을은 흥망성쇠가 같습니다. 임신도 흥망성쇠가 같고요. 경기, 정도 흥망성쇠가 같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천간에 경기정 떠 있는 사람이 있어. 천간에 경기정. 걔네들은 흥망성쇠가 같아. 안 되는 운엔 다 안 돼. 잘 되는 운엔 다 잘 돼. 근데 만약에 지지에 뭐 경금도 있고 간목도 있고 병화도 있고 임수도 있어. 그럼 골고루 천간 서너 개 에너지 중에 얘가 잘 되는데 얘가 잘 안 되고 얘는 잘 되는데 얘가 좀 힘을 잃고 라고 하는 성격들이 나올 수 있죠. 뭐 재가 천간에 떠 있는데 식은 잘 되는데 재성은 약해.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은 좀 기대에 못 미쳐. 또 어느 정도 식이니까 이제는 식보다는 재가 더 강해졌어. 그랬더니 별로 크게 열심히 일도 안 했는데 결과치가 많이 나와. 재물이 많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재성을 많이 얻었는데 인성 기운이 확 떨어져. 마음이 아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와. 친구들 다 떨어졌어. 내 인덕 떨어졌어. 내가 자석료를 가져다가 친구들한테 10만 원짜리 자석료를 100만 원에 쫙 깔았어. 그래서 내가 1억을 벌었어. 근데 친구가 다 떨어졌어. 이게 뭐야? 재성 상승하고 인성 다운돼. 좀 적당히 팔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팔면 야, 걔 만나면 자석료 사야 돼. 이런 상황들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의 천간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죠. 올해가 경자년이죠. 내년이 신축년이고 그러면 밑에 경자신축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보죠. 지금 경자년이 다 끝나가고 있고 좀 있으면 신축년이에요. 명리학적으로는 내년 2월 초, 뭐 2월 5, 6일 정도에 입춘이 있을 텐데 명리학적으로는 2월 초순에 입춘에 새로운 해로 바뀌는데 보통은 그 해 연말이 되면 기존의 기운과 새로운 운의 기운이 섞여 있는 시기입니다. 즉 올해 경자년은요. 현재 경자년의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신축년의 에너지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신축년의 운의 흐름을 빨리 타는 사람들은 이번 11월, 12월, 1월부터도 신축년의 에너지의 흐름을 받고요. 좀 늦게 타는 사람들은 늦게 타고 아직 경자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올 12월 달 11월, 12월 조심하십시오. 특히 오화를 소중히 쓰고 계시는 분들, 화에너지 소중히 쓰시는 분들은 현재 월운에서도 해의 자축이거든요. 경자년의 해의 자축, 세운, 월운 전부 지지에 수기운 들어와요. 엊그저께 해민 스님이 난리가 났어. 해민 스님이 이모일주야. 이모일주가 내 재물이야. 오화가 내 재물인데 방송국에 나와서 우리 집에서 남산뷰가 보인다 했다가 어떻게 스님이 남산뷰 집에서 살아 이럴 수가 인세 받아서 뭐 했어 라고는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셨어. 그분이 스님이냐 하고 온갖 승냥이 떼들이 벌떼같이 덤벼서 뜯어먹기 시작을 했어.
오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얌전히 있었어야 되는, 왜 방송국에 나와서 나는 남산이 보이는 집에서 명상을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이제, 그쵸? 그게 뭐야? 지금 경자년이 마지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중이야. 경자년의 자수가, 야,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오화 보이면 다 한 대씩 때리고 가자.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12월 달이 경자년의 12월 달인 자월. 네, 뭐 자자가 이제 연운 월운에서 다 겹치죠. 이런 시기에는 화에너지 쓰고 있는 분 조심하셔야겠죠. 제사주에서는 오화가 제자줄이에요. 제사주에서는 오화가 제자야. 이 강의실 꽉 채우고 싶은데 지금 반밖에 못 채워. 나라에서 법으로 반만 채우시오.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 다 받지 말고 거리 벌리시오. 근데 전 잘 됐어요. 잘 됐어. 뭐 어차피 난 올해 경자년에 수업 반만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아서 나라에서 반만 하게끔 하더라고.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저한테는, 근데 저는 오화를 인호술 삼합으로 딱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인목이 생해주고 술토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오화가 지켜지고 있는데, 사주에서 오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좌우충이 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위축돼서 살면 돼. 오화 끄집어내지 않는데. 근데 오화 끄집어내면 안 돼. 오화가 재성인 사람은 나 돈 있다! 이런 데서 산다!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이모일주인 해민 스님은 내 안방에 오화잖아. 왜 텔레비전에 나와서 왜 안방을 보여주시냐고. 왜 자기 집을 보여주시냐고, 자기 집을. 예, 이제 이런 느낌이죠. 전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명상 수련이나 영적 수련을 하는 사람은 다 땅굴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 수행과 잘 먹고 못 살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봐야 된다. 그렇다고 뭐 사기쳐서 돈 버신 것도 아니고 책 잘 쓰셔서 돈 번 건데 그게 무슨 죄야. 뭐 그런 요소라고 저는 보여지는 측면입니다. 제가 알기로 산속에 있는 절들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절의 주지 스님들 다 뭐야? 땅굴 파고 살지 않고 몇 억짜리 절 가지고 내가 알기로 절 매매되는 게 보통 몇 억 단위에서 다 매매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다고, 이게 좀 과도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운이 없으시죠? 근데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자,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 경자년하고 신축년을 봐요. 경자년하고 신축년에, 그러면 요 두 칸 라인을 보세요. 요 두 칸. 경자년하고 신축년의 두 칸 라인을 보면은, 자, 그럼 보죠. 현재 금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들어오고 있죠. 경기정이 현재 하락 추세인 상태. 경기정 에너지가 현재 하락 추세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병무을 에너지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지만 앞으로는 상승할 거다라는 상태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목 에너지와 수 에너지는 매우 양적 기운이 강하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12운성을 볼 때 이게 위에 있으면 양적 기운이 강하다, 밑에 있으면 양적 기운이 약하고 음적 기운이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운성으로 삼요절태지에 있으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삼요절태지에 있으면은 양적으로는 약한 거고 음적으로는 강한 거다. 자, 양과 음의 차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절대 12운성의 내 사주에 삼요절태지 있다고 나는 배렸어요 이러면 안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정은 바닥을 치고 있고, 다음 현재 수에너지는 음기운이죠. 음기운이 매우 강한 상태이죠. 이 강한 상태는 다음 신축년까지 이어지겠죠. 다음 목기운. 목기운은 갑개 에너지예요. 갑을 에너지가 아니고 갑을 아니에요. 갑개예요. 지금 현재 을목하고 갑목하고 같은 라인 아닙니다. 아시죠? 을목은 임신 계열, 을목은 여기 병몰 계열이 병몰 계열. 아직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을목 병화. 그러니까 지금 임계수 일주,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 일주들은 화 에너지를 지금 재성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재성 에너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음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방송국에 확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 돈 벌었다고 소문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신축년 내년이 되면 경기적 에너지가 묘지로 들어온다. 음적 에너지가 매우 강해지고 양적 에너지가 매우 약해진다. 그러면 경금, 기토, 정화를 양적으로 쓰지 마라. 천간에 걸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지로 내려와서 얌전히 써라. 얌전히 써라. 얌전히 써라. 얌전히.
얌전히 써야 되는데 방송국에 나와서 떴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걔 옛날에 학폭이었다. 걔 아버지가 돈 꿔가서 어디 외국으로 도망갔다. 뭐 이러고 후폭풍이 날라들어올 수 있는, 후폭풍이. 얌전히 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해야 되는 모습. 그래서 12운정 기운은 이렇게 보면 돼. 내 사주에 천간에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는데, 현재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어느 그래프 상에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신축년과 이민년 사이를 보자고.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에너지 변화의 그래프가 뭐가 그냥 확 상승을 하고 있어. 뭔가가, 어떤 그래프가 확 상승을 해요? 병물 에너지가 현재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양지에서 장생지로 떡상을 합니다. 보통 양에서 장생은요, 떡상이라 그래. 떡상. 이게 뭐 계단으로 치면 한 칸, 두 칸 올라간 게 아니라 한 5칸을 펄쩍 뛰어 올라가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떡상하는 구간과 떡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한 칸, 두 칸 내려간 게 아니라 한 5칸을 펄쩍 뛰어 내려가는 거. 어떤 거? 요런 구간. 쫙 하고 내려가죠. 요거. 얘도 쫙 하고 내려가죠. 얘도 쫙 하고 내려가죠. 이럴 때는 천간의 그런 에너지들을 보면 된다. 다만 내가 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같은 영화계에 있다고 한번 쳐봐요. 영화계에 계시는데 양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과 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화계에 활동한다. 양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공연하시는 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음적으로 하시는 분은 작가, 대본 쓰는 사람, 뭐 편곡가, 작곡가, 음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음적으로 쓰시는 분한테는 유리하죠. 양적으로 나가서 뭔가 공연하고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야 되는 분들은 다 의학이죠. 대체로 예를 들어서 뭐 장윤정 씨나 뭐 이런 가수들 보면은 막 그냥 하루에 막 2-3탕씩 막 그냥 공연을 하면서 공연 수익을 벌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벌어야 되잖아. 내가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뭐 코디서부터 내 버스서부터 내 PD서부터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외부 공연 축제 싹 다 없어졌잖아. 그럼 양적인 활동 못 하죠. 그럼 음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죠. 그럼 음적인 활동 할 땐 뭐 해야 돼? 노래 연습, 뭐 곡 쓰기, 뭐 새로운 스타일로 나를 자기 개발하기. 자, 이런 쪽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겁니다. 이 12운성표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양간하고 음간하고의 갭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다 그냥 이 그래프 따라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신축년이 되면 뭔가가 임묘가 되는데 경기정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수 에너지는 천간에 상승해 있지만 점차 하락 곡선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뭔가가 떡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병물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쭉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한 요 정도 라인으로 딱 줄쳐가지고, 요 정도 라인을 줄쳐서 이 위에 있으면은 양적인 활동이 강한 거고, 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음적인 활동이 강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2운성을 통해서 각각의 에너지 변환을 운의 변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사주 원국의 힘이 있고요. 대운의 힘이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 표는 지금 연운의 힘이죠. 1년짜리 세운의 힘이죠. 그러면 뭐 사주가 전부 막 화에너지로 막 원국에서도 화에너지가 불덩어리, 막 대운에서도 화에너지가 불덩어리. 그러면 차라리 지금처럼 금수 에너지 들어오면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겠죠. 한쪽으로 편중된 사주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에너지를 조금 채울 수 있는 모습,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주 공부는 인생 최고의 개운이다라고 저는 지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저 사주 공부해도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사주 공부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짜고짜 다 사주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절대 강제로 배울 수는 없는 겁니다.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가 한 5, 6, 7살 됐을 때 강제로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하는데, 아이가 5, 6, 7살에 싫은데 강제로 가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 10살, 15살 되면 피아노 근처도 안 가.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죠. 명리학도 가끔 어떤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 백수인데 명리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드님이 그러셔야지. 아드님이 배우겠다고 하셔야지. 엄마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 아니잖아, 아들은. 엄마는 하숙집 주인일 뿐이지 하숙집 손님이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숙집 주인과 사랑방 손님. 때 되면 사랑방 손님은 자기 인생 찾아서 떠날 거. 근데 가끔 하숙집 주인이 내가 못 이룬 인생의 꿈을 하숙집 손님한테 당신이 이루어줘. 나 변호사 되고 싶었는데 시집 오느라 못했어. 네가 변호사를 꼭 해야 돼. 내 꿈을 꼭 이루어줘. 그래, 그래서 아이가 변호사 됐다고 쳐. 그래, 엄마는 꿈을 이뤘어. 그 자식은 뭐냐고.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화가가 되고 싶었어. 뭐 그거 어떡할 거냐고.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자, 사주 공부는 인생 최고의 개운이다. 개운이라는 거는 좋은 운수가 열린다라는 뜻이고요. 운명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이 내용은요. 올해 초에 제가 기초튼튼반을 시작을 하기 전에 사전 공부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제가 그냥 빠르게 리와인드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운명은 진화해가는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서와 같다. 즉 운명이란 영혼의 미션이다. 운명의 흐름인 인생이란 운명이 흐르는 게 인생이죠. 인생이란 영혼의 자기개발의 과정이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죠. 모두 그것이 발전해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힘겨운 일을 겪어봐야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즐거운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즐거운 일을 경험해봐야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좋았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름을 살아가는 사람은 겨울을 그리워하고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름을 그리워해.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봄이나 가을에 쭉 살면 되겠네요. 봄이나 가을을 살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 그래서 공평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인생도 즐거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즐거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시 좋아질 때 등등을 사계절로 섞어가고 있다 같은 겁니다. 사실